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11시 20분인데 제가 좀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오후에 이거 좀 짧게 하고요. 저 세종시 내려가야 돼가지고 저희 회사에 또 강의 요청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이제 뭐 어디죠? 예, 건강보험공단 거기 좀 이제 강의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후에는 뭐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오전에 최대한 시간 돼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좀 오늘 짧게 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장은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오늘 좀 시장이 쉬는데 좀 쉬어가는 것도 좋아요. 뭐 너무 올라가지고 뭐 급락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조금 쉬어가서 다시 3천을 도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제가 모르니까 뭐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미국 증시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FOMC 열렸고, 유리용기 시장 한번 저희 이제 카드 뉴스 아직 안 올라왔는데 뭐 올려드릴 예정이고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자동차 이슈랑 2차 전지 어제 보조금,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스테이블 코인 요게 정말 이제 핫합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황송희 연구원님이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 유니드, 대덕전자까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보고서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슈도 뭐 그렇게 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FOMC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냥 아예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어요. 지금 완전히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어쨌든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올랐고, 야간 선물 좀 빠졌고, 금리도 좀 내려갔고, 달러는 조금 올랐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유가 조금 올랐습니다. FOMC는 금리 예상대로 동결됐고 좀 매파적이었고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라 그래요. 결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엔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발의가 있었어요. 이미. 그거 통과되면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할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미국이 개입할 걸로 예상은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금리는 동결했고, FOMC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밑에 적어놔서 그냥 차분한 FOMC였고, 근데 시장은 지금 FOMC보다 중동 분쟁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에 가까워지고 있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데 공격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전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중요합니다. 국제유가가 여기서 계속 오른다는 거는, 만약에 쭉 오르잖아요. 아, 이거 미국이 이제 들어가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가 꺾이면 크게 확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택 활동이 여전히 침체기에 있던 발표도 있었고, 주택 착공 건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착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사실 금리도 높고,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비자 마스터가 급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의 기득권이 이제 뺏겨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누군가는 수혜를 받고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그게 이런 신용카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괜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카카오 오르는 게 뒤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페이도 있고 하니까 발행 주체를 정하거든요, 정부가. 근데 만약에 카카오 페이나 이런 데다가 여기가 발행권을 가져가면 뭐 네이버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그러면 뭐 정말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대감이 카카오의 주가도 좀 막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FOMC는 이제 금리 동결했고,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계속 동결입니다. 오늘도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금리도, 그러니까 그 파웰 의장한테요 그랬어요. FOMC 열리기도 전에 너 어차피 안 낮출 거지 멍청아,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한번 상상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한테 멍청이라 그러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트럼프는 그냥 멍청이라 그래요. 파웰 보고. 너 어차피 안 낮출 거잖아. 안 낮추긴 했죠. 낮출 수가 있나요, 이 상황에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근데 점도표는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는 2번 인하입니다. 요것만 핵심만 아시면 돼요. 올해 2번 인하합니다. 그래서 9월, 12월 유력하고요. 뭐 이건 그대로고, 다만 내년에 원래 2번 인하하려고 했는데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27년 한 번 인하 그대로.
그래서 최종 금리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년과 내후년은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금리 인하 폭은 좀 낮아졌다. 근데 어차피 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내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올해가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2번 이거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좀 안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증시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소 매파적이긴 하지만 큰 변화 안 좋고, 다만 성장률 전망치 낮췄어요. 네, 올해와 내년 예상했고요. 물가도 올렸고, 근원물가지 전망치 올렸고, 실업률 전망치도 올려버렸습니다. 이건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시장에서. 그래서 약간 매파적이긴 했지만 금리 전망을 자신 있게 하긴 어렵다. 연준의장도 이제 발언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보면 결국엔 그거거든요. 아, 나도 모르겠다. 예. 아, 낮추고는 싶은데 낮추자니 물가는 좀 부담되고 관세 정책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좀만 보자. 여름까진 보자.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 유지하는 거 적절하다. 아직 뭐 미국 경기 괜찮다. 예. 근데 물가가 관세가 어떻게 미치는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예. 연준 위원들도 좀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좀 금리 전망 못하고 있다. 데이터를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 경기 괜찮거든요. 근데 중동 전쟁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되게 밋밋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오늘 1.8% 올랐고요. 엔비디아 조금 상승해줬고, 그다음에 AMD는 좀 빠졌고요.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마벨이 오늘 좋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좀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이게 또 AI 이런 데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그 설계 업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닌텐도가 신형 게임기 스위치2 이게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가 좋았고, 서클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2위 업체예요. 1위가 테더, 2위가 여기가 USDC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등이고, 근데 이 규제를 다 충족한 회사는 이 회사예요. 그래서 서클이 아마 대세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스터카드는 폭락. 예, 이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신용카드 말고. 그럼 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이제 수수료 수입 감소 우려로 폭락했습니다. 썬런 이제 태양광 업체는 조금 반등했어요. 네, 전일 폭락했다가 뭐 반발 매수로 일단 반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그냥 좀 아직은 큰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용기 요거 저희가 이슈는 오늘 큰 건 없었고요. 저 화장품 유리용기 예전에 나온 이제 그 박종대 연구원님, 아 맞아요, 박종대 연구원님이 책을 쓰셨어요. 아,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네. 저한테 사인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한번 책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박종대 연구원님이, 아 이거 제가 절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여기 화장품은 한국 1등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화장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분이시고, 예. 어쨌든 한번 예. 화장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화장품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유리용기 요 보고서도 예전에 한번 쓰셨잖아요. 그거 좀 참고하고 각종 뉴스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이제 검색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 요게 아마 요 자료는 카드뉴스에 저희 투원투게더에 올라올 겁니다. 아직 지금 작업 중이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 방송 보실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SMCG가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본 게 이틀 전인가 어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SMCG를 VIP 자산 운용에서 갑자기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예, SMCG가 유리용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런 게 유리용기죠. 이게 단점이 무거워요. 그죠? 유리용기는.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플라스틱에 비해서. 또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플라스틱은 좀 환경에 좀 좋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1980년대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고 플라스틱이 이제 대세가 됐는데, 그래서 다 뭐 플라스틱 많이 쓰죠. 근데 안 좋죠, 플라스틱. 우리 몸에도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막 들어간다고 하니까 좋은 건 아닌데, 현재 화장품 용기 시장은 플라스틱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유리가 20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유리 용기가 대부분이 뭐죠? 향수. 이 향을 잘 보존해 주니까 향수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유리 용기가 재조명 받고 있대요. 가장 큰 이유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기존 환경 부담금의 최대 30%를,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 있죠. 뭐 화장품 용기라든가
여기에 기존 환경부담금의 최대 30%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됐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 금액을 내야 돼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유럽은 이제 21년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만 생산하도록 규제를 강화했고 2030년까지 화장품 용기 포함해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이 강화됐어요. 미국도 30%, 한국도 재생원료 사용을 30%까지 의무화. 근데 재생 플라스틱 쓰면 좋죠. 친환경적이긴 한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무려 50%나 비싸요. 탄소 배출권, 폐기물 부담까지 좀 더해지면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좀 비싸거든요. 유리 용기가 이제 원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왕이면 유리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좀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유리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유리만의 특징, 고급스럽죠. 묵직하죠. 근데 그게 좀 불편하죠. 무겁기도 한데.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유리. 그러니까 향수 이게 보면 되게 막 그 묵직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향수들 많잖아요. 또 거기에 투명하게 있기 때문에 순수함과 신뢰의 표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유리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높은 가격과 무게는 이제 이걸 오히려 차별화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꼭 약점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는 플라스틱이 아무리 정교한 기술로 따라해도 그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고급스러움, 질감, 프레스티지 이미지. 그죠? 그래서 근데 유리 용기 때문에 무조건 이 회사가 이렇게 텄다는 건 아니고 그 P라고 아세요? 저는 사실 P를 잘 몰라요. P는 뭐 여성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P 이게 푸딩팟으로 되게 유명하다. 이거 이렇게 손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리 용기예요. 유리예요. 유리로 용기를 만들어서 아무튼 유리 때문에 무조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기획도 잘한 거죠. 근데 매출이 P를 개발한 회사가 비나우예요. 비나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600억 매출 22년도. 작년에 2,600억. 4배. 올해 5천억.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야말로 그냥 요즘에 달바글로벌 잘 나가는 것처럼 히트를 쳤죠. 이 회사도 나중에 상장할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비나우 같은 이제 인디 브랜드가 유리 용기를 채택해서 대박이 나니까. 근데 로레알, 아모레파시픽 이런 대형사들도 속속들이 요즘에 뭐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품은 그 립스틱 같은 것도 이게 유리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화장품 유리용기 시장은 소수의 이제 기업이 지배하는 과정 구조라는 점도 지금 매력적이고, 국내 대표 기업은 이제 SMCG, 베르상 퍼시픽, 영일 유리기업, 유리공업. 그 다음에 SMCG는 영일 유리공업과 베르상스 퍼시픽에 부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 개 업체랑 경쟁하다가 이번에 이제 1등으로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AI한테 뭐 좀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관련해가지고 SMCG, 베르상스 퍼시픽, 영일 유리공업, 그리고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 쓰신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546억, 보이시죠? 24년도. 베르상스가 원래 1등인데 이겼고 이익도 많이 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SMCG가 유리용기, 그러니까 독특한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이 유리용기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용기하면 팜테코리아 떠오르는데 SMCG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거죠. 요새 주가 그래서 좀 좋은 편인데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리용기 시장이 괜찮은지 계속 한번 저도 추적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의 단점 무거운 건데 그걸 극복할 만큼의 매력이 진짜 있는 건지도 한번 확인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리용기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세요. 뭐 요즘에 뭐 챗GPT나 이런 거 뭐 공부할 건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능들은 많으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이슈는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는 좀 짧게 해봤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 이제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27년 정도 상장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생길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50, 로봇 20, 그 다음에 UAM, 이제 도심의 한국 모빌리티 30% 목표를 제시했는데,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사업 합산 매출이 380조거든요. 근데 향후에 로봇이나 이런 거 다 더해서 2040년에는 1000조 만들겠대요. 엄청난 거죠. 저렇게 매출 성장하면 주가가 엄청 오르겠죠. 로보틱스 랩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두 개가 있어요. 그 로봇 사업하는 현대차 그룹에. 여기는 웨어러블 로봇과 이동 서비스 로봇.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요게 핵심이죠. 예, 요거를 해서 이제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현금 여력은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 토요타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내구성이 검증이 안 됐대요. 그래서 국내 걸 쓰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대표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로보티즈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도 해요. 그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에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 현대모비스가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 팩토리 관제 담당하는 현대오토웨버, 여기 밸류체인이거든요. 액추에이터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버, 소형 모터가 S&T 모티브. 요즘에 모티브도 괜찮죠. 그 다음에 물류 로봇의 램프와 스팟의 로봇 다리 있죠. 요거 생산한 게 SL이래요. SL도 저는 로봇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라이다 업체인 SOS로, 이건 많이 설명드렸죠. 라이다, 로봇에 들어간다. 요게 이제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네, 앞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증자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고서도 나왔고, 돈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증자하고 아마 상장도 27년 정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산 능력이 검증이 아직 안 돼서 얼마만큼 로봇을 잘 양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와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율 상향 및 주주환원 강화 의지를 작년에 밝혔죠. 그리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배당 성향 35%, 그러니까 35% 정도의 배당 성향을 하는 기업이 이제 배당을 주면 이제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죠. 그런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배당 매력이 되게 높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차 할 때 야, 주가 안 가서 답답은 한데 그래도 배당 많이 준다, 뭐 그걸로 버틴다, 이런 분도 많이들 계시니까 참 주가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가가지고. 아무튼 배당, 주주환원 이런 면에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성장, 예, 이런 것까지 좀 가미되면서 좋은 그림을 좀 장기간 기대해 볼 필요는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 밸류체인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최악은 피했다는 내용이에요. 지난달 미국 하원 통과한 IRA 수정안에 대해서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이 2032년에서 26년으로 지금 당겨졌는데 사실상 확정됐죠, 이거는. 그 다음에 중고전기차 보조금,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이것도 다 폐지됩니다. 원래 상업용은 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없어요. 전기차 살 때. 요게 좀 배터리나 전기차한테 안 좋게 작용했고, 다만 이제 배터리나 이런 걸 만들 때 주는 생산 보조금. 어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가동률 올라갔다는 내용도 있고, 이 생산 보조금이 2031년으로 좀 당겨졌다가 2032년까지 1년 더 연장시켜줬어요, 이번 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된 거지, 이 부분. 그렇지만 보조금을 폐지하니까 전기차는 수요 성장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 만들 때마다 주는 그 보조금이죠. 요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좋죠. 그리고
금지 외국 단체 조항, 중국이죠. 중국산 소재나 이런 걸 많이 쓰면 보조금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유연하게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이거를 좀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뭐 자립화 100% 못해요. 중국 소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열어주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소재를 좀 써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가 거기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전반적으로는 배터리주한테 뭐 기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매수 논리는 아니지만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다. 자, 항상 지켜봐야 되는 유가입니다. 유가 튀면 코스피가 항상 안 좋았어요. 역의 관계이긴 합니다. 뭐 항상 그렇죠. 예, 지금은 이런 변동성인데 유가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유가 상방 리스크는 분명히 커진 건 맞습니다. 유가가 90달러 넘거나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하면 뭐 조심할 필요는 있대요. 근데 아직은 70달러고 뭐 돌발 변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뭐 갈 가능성은 높진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유가가 너무 급등하면 장이 한번 부러질 거예요. 뭐 확 밑으로 쭉 한번 밀겠죠. 그때 오히려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그 이후에 반등도 강할 것 같다. 그래서 유가를 지켜보시되 유가 때문에 뭐 시장이 완전 망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딱 멈춰 있지만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 방향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산업화 서클 인터넷 이런 내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그러니까 1대1이에요. 1대1로, 잠시만요. 이게 사실 오늘 또 강의할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그냥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암호화폐인데, 요거. 여기 보이세요? 스테이블 코인. 예, 요것만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요게 사용자가, 여러분이 사용자인데, 이제 달러를 입금해요, 거래소에. 그럼 그 거래소 코인을 줘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는요, 여기 발행한 뭐 예를 들면 테더라고 하면 여기다가 달러를 줘요. 예. 그럼 테더는 이제 이걸 주죠, 코인을.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이거를 받았잖아요. 돈을 받으면 이 달러를 그대로 은행에 이체하든가 쓰면 안 돼요. 국채를 매입하든가. 근데 국채를 매입해서 예치를 해요. 그럼 국채 이자 나오죠. 이자로 돈 벌어요. 이자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번 거의 일부를 사용자한테 줄 수도 있고, 예,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여기 막 이자 수입이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 결제 시스템도 만들어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인 발행사가 정말 힘이 커지는 거예요. 테더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카카오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힘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그냥 카카오페이 가지고 카카오 뭐 예를 들면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그거 가지고 원화 기반이니까 원화를 여기다 맡기는 거죠. 그래 놓고 뭐를 합니까? 예. 뭐 빵집에서 빵 살 수도 있고, 예, 인터넷 결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드사는 이제 힘든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내용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계속 코인을 내가 막 사람들이 코인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코인을 달러로 바꾸죠. 달러를 예치하죠. 달러를 국채로 사요. 그럼 국채 수요가 계속 늘어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좋고, 국채를 누군가 사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저렴한 여러분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달러 기반이면 그냥 가볍게 결제할 수 있고, 비용도 얼마 안 되고 24시간 할 수 있고 편하고, 예, 훨씬, 그러니까 수수료가 저렴해요. 공급자, 코인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예, 이자를 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 은행 시뇰리즈 효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 피해보죠. 은행이 피해볼 수 있어요. 전통금융 은행이. 이건 뭐야? 왜 내 영역에 침범을 해? 카드사. 뭐야 이거? 왜 내 영역을 침범해? 근데 이미 미국은 이 법이 지금 상원에서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얻는 게 있으면 누군가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건 기존 금융 시스템 참여자들.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가 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마트, 아마존도요 자체 그 코인을 만들겠대요. 자체 월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예. 뭐 아니면 뭐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예. 기업들은 좋죠. 와, 기업들은 이제
카드 수수료 안 내도 되네. 이거 막 몇 조 되는데 은행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송금 결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즉시 이동하는 그런 예금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는 맞아요. 이게 어떤 걸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엄청난 파급 효과는 맞습니다. 기존의 금융판도 흔들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AI 때문도 있어요. 하정우 씨 효과도 있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입이 될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파괴력을 좀 갖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한 번 더 공부를 뭐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셔가지고 공부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기업 2개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유니드는 하나증권에 적극 매수하래요. 그래서 적극 매수는 좀 위험한 단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IRA 세제 개편안이 초안이 나왔는데 이 유니드한테 유리해요. 탄소 포집할 때 유니드의 그 가성칼륨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런 기술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더 확대했어요. EOR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탄소 포집이 들어가.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보고서에 안 나와서 제가 AI한테 다 물어서 그림까지 그려봤어요. 탄소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석유랑 섞어가지고요. 추출을 해주는 거. 여기 석유층 있잖아요. 얘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훨씬 용이하대요. 그런 기술이, 이게 EOR 기술이래요. 예. 근데 이산화탄소 필요하니까 여기서 포집할 때, 공기 중이나 이런 데 포집할 때 가성칼륨 같은 게 필요하죠. 유니드에.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하면요. 더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법안에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유사들이 막 로비를 했겠죠. 옥시덴탈은 또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 탄소 포집 흡착제로 사용돼서 이거 호재. 유니드의 탄산칼륨, 가성칼륨 또 비료에 들어가죠. 요즘에 비료 시장도 공급이 부족하면 전쟁 나면서. 네, 이란도 암모니아 공장 폐쇄해버렸고요. 이스라엘은 칼륨 비료 만들죠.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전 세계에 한 몇이죠? 한 5위인가? 예, 아마 5위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면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생산이 줄겠죠. 그래서 최근 러시아가 중국 업체랑 가격 체결했는데 27%는 올라갔대요. 이건 이제 유니드 실적에 이제 아주 좋은 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 최대치로 육박할 것 같고 주가도 싸고 퍼 5.61배 중소형주 탑픽이다. 네, 요즘 적극 매수하자. 이런 좀 내용이고 대덕전자 오랜만에 좋은 보고서 나왔습니다. MLB 기판. 원래 이 회사는 기판 플립칩 BGA라는 큰 기판이 있어요. 그 PC에 들어가는. 근데 MLB 기판은 누가 만드냐면 거기 이수페타시스가 1등이죠. 예. 근데 여기 뛰어들었어. 대덕전자도. 예. 그래서 근데 AI보다는 이 회사가 만드는 MLB는 주로 방산 있죠. 방산이나 그 통신 쪽 이쪽이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AI 쪽도 아마 들어가려고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방산기업황 MLB는 요즘에 워낙 또 지정학적 갈등이 있어서 중화권 밴더 중심으로 좀 중화권 업체 대신에 야 기왕이면 MLB 이거 쓸 거면 방산 목적이면 미국 기업들이 야 중국 거 쓰지 말고 한국 대덕전자 거 쓰자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대덕전자 또 최근 신규 네트워크 고객사를 확보해서 800GW 스위치형 MLB 공급을 또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가상각이 종료된 HDI U 라인 보수, 그러니까 고다층 기판이에요. 저게 보수해서 그러니까 MLB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업황이 좋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쪽에 집중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실적을. 그리고 메모리 기판 여기는 이제 여기가 본업인데 여기도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그림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최악은 지나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그러니까 대덕전자 주주분들한테 좀 좋은 보고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는 어제 YC 있었어요. 이 웨이퍼 검사 장비입니다. 예, 삼성에 올해만 3번째 공급을 했고 올해 1,006억입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작년 매출의 거의 절반을 벌써 수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웨이퍼 검사 장비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에 전수 검사해요. 뭐 온도 테스트하고 잘못된 거 수리도 하고. 예, 이게 원래 일본과 미국 기업이 독점인데 이거를 깨고 들어갔죠. 예, 그래서 주로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M 플러스 2차전지 장비죠. 여기랑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폰 관련 여기가 자사주 소각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장 지금 11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까지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쉬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900 깨면 아마 살려고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깰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좀 쉬는 것도 좋다. 예.
너무 달리는 것보단.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팔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으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인터넷 대표주 정말 뭐 뜨겁죠. 아니 뭐 이런 날이 있나요? 네이버가 어제 막 20% 가까이 오르고, 막 카카오가 오늘 막 10% 오르고. 근데 괜히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스테이블 코인 이로 보고 있고, 여행주가 난리 났네요. 뭐 오늘 또 롯데관광개발이 벌써 16,000. 면세점주 오늘 현대백화점 좋았고요. 영상 콘텐츠도 괜찮았습니다. SBS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대요. 실제 MLCC 쪽은 아모텍이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요. 예, 광고 쪽도 오늘 웬일입니까? 이노션이 그죠? 드디어 좀 움직이나요? 그리고 미디어 가상화폐 쪽, 예, 여기 카카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반면에 오늘 건설주는 그냥 갑자기 왜 이러네. DLE 또 어제까지 난리 나더니 모르겠습니다. 뭐 뉴스 나온 거,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겠죠.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근데 이슈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또 7, 8% 오르면 좀 뭔 일 있나 싶긴 한데, 뭐 이슈는 나온 거 없고요. 뭐 증권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온 거 없고, 예, 많이 좀 빠졌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좀 최근에 원전 뭐 건설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뭐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 그렇고, 피팅, 조선, 기자재 많이 오른 쪽은 다 오늘 일단 한번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뭐 건설기계 이런 쪽부터 해서. 그래서 뭐 시장 좀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뭐 악재 나온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나마 카카오, 네이버 정도 눈에 들어오고, 삼성 SDS, AI, 그죠? 예. 오랜만에 포스코 퓨처엠 좋네요. 오늘 5% 가까이 올랐고, 효성중공업 네, 좀 반등했고, CJ가 오늘 8%나 네, 반등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HLB가 좋고, 펩트론, 파마리서치가 괜찮고요. 반도체는 조금 쉬고 있고, 엔터가 한알령 기대감 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고요. 위메이드가 좋네요. 코인 관련돼서 아마 오늘 오르는 거 아닌가. SFA도 어제 좋은 보고서 나왔었고, 오늘 풍산 15% 난리가 났네요. 반면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 하나엔진, 뭐 아까 DLNC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코스닥은 오늘은 이제 그 뭐 미스터블루, 현대무벡스, 뭐 KCT, 뭐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고르게 가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예, 뭐 최근에 좀 급등했던 일부 기업들 정도, 뭐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할게요. 오늘 좀 30분 안에 끝났고, 또 이제 저는 가야 됩니다. 저 세종시에 출발해야 돼가지고. 오늘 좀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못 타드린 건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좀 쉬어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도 뭐 요즘에 좋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고 했지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예, 조금 또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예, 주식은 항상 그거잖아요. 이 조정받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기업을 내가 어느 정도 잘 모아가는지, 예, 그게 결국 계좌를 어떻게 불릴지가 결정되거든요.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거는 짧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쫓아가는 거는 사실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좀 분위기상.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12시인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